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SUV 모델 판매 증가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판매 범위는 지난 10월 한 달간 5만 7,09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성적으로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도 56만 3,450대를 기록하며 3.3% 늘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팰리세이드와 코나 등 SUV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코나의 10월 판매량은 5,514대로 전년 동월보다 27.3% 늘었고 산타페는 1,964대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9% 증가했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 현대기아차가 1년 만에 점유율 8%대를 회복하며 일본 토요타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이달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세단 더 뉴 그랜저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더 뉴 그랜저는 2016년 11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6세대 그랜저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한층 강화된 상품성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더 뉴 그랜저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LPI 등 총 4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동시에 출시됩니다. 외장은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된 전면부 디자인을 현대차 양산차로서는 처음 적용했으며 탑승자와 보행자 등을 세심히 배려하는 최첨단 편의와 안전사양도 대거 적용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최저 3,200만 원대로 현대차는 회사를 대표할 플래그십 세단으로 강화된 상품성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4일부터 이틀간 서초 사옥과 서울 R&D 캠퍼스에서 삼성 AI 포럼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AI 전문가들의 강연이 마련돼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1,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럼 첫날은 딥러닝 분야 최고 권위자들을 참여해 딥러닝 기반 세계 이해와 자율형 시스템 등 더욱 진화되고 확장된 인공지능 기술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AI 기술은 이미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함께 AI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정학적 불안정과 급격한 과학기술 변화 등 인류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과 담대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포럼 2019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여러 지정학적 이슈들이 전례 없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첨단 기술들의 급속한 변화 역시 인류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들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K가 지난해 280억 달러의 세전 이익을 얻는 동안 150달러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며 이는 1달러를 버는 동안 53센트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4일 창원 공장에서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인 EMU 250의 초도 편성이 출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고된 EMU 250은 현대로템이 2016년 코레일로부터 114량을 수주한 이래 약 3년 만에 초도 편성이 출고된 것으로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 고속열차는 경전선과 중앙선, 서해선, 중부 내륙선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영업 운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성공적인 영업 운행을 위해 품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품질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납품해 새로운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지난 1일 방위사업청과 1,300억 원 규모의 천마 탐지 추적 장치 성과 기반 군수 지원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육군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마의 탐지 추적 장치에 대한 운영 유지를 위한 후속 사업 계약으로 한화시스템은 지난 9월 고장 복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5년간 진행된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현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군 입장에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상적인 민군 협력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전문 업체인 더블미와 5G 기반 실시간 텔레그래프전스 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텔레프레젠스는 원거리 위치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각 참여자들의 모습을 홀로그램과 같은 가상 현실로 구현하는 기술로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직원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불러와 서울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원격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텔레프레젠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와 근거리에 설치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혜성 LG유플러스 미래기술개발 그룹장은 스마트폰용 3D 카메라 등이 보편화되면 텔레프레젠스 기술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기내 안전 비디오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4일 오전 인천발 마닐라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슈퍼엠의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한 새로운 기내 안전 비디오를 전 노선 모든 항공기에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기내 안전 비디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작곡가 켄지가 만든 프로젝트 곡을 K-팝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은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려고 노력했다며 파격적인 뮤직비디오 방식으로 기내 안전 비디오가 변경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안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건강정보 15종을 비롯해 다양한 헌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레드커넥트를 출시했습니다. 레드커넥트는 헌혈 시 진행하는 혈액 검사 결과를 활용해 간 수치와 총 단백 등 총 11개의 항목에 대한 검사 수치를 앱 안에서 누적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정기 헌혈자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요소질소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보다 정밀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레드커넥트와 같이 SK텔레콤의 인프라와 데이터 기반의 ICT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